자,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동향이 제일 중요하죠. 국내 증시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6월 17일, 18일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 가져오고 있고요. 2019년 중으로 봤을 때 4.9조 원. 그 중에 보시면은 코스피에 4.8조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4조 8천억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올해 한 1천억 정도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일부 제약주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5천억, 6월 중으로만 6조 6천억, 5월 중으로 9조 7천억.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25조 8천억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50조 매수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한 추이죠. 한 6월 말쯤 됐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채권 잔고는 역시 사상 최대로 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율이 급하게 오를 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1,200원대에서 뭐 좀 깔짝거릴 수는 있겠지만 뭐 1,300원 이상, 1,500원 그렇게 가는 일은 외국인들의 채권 동향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제 보시면은 연도별로 봐도 18년도만 좀 매도가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사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좋았죠. 쭉 봤을 때. 그래서 일단 18년도에 나가는 것이 19년도 다시 들어온다면은 이제 이 잔액도 다시 사상 최대로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 들어온 그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상 최대로 갈 수도 있는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다시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보여야 됐고 이제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은 2018년도 매도분 그 미중 무역 전쟁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양이 사실 들어왔었죠. 8조 원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 또 4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조금 올라와서 4.9조 원 정도, 5조 원 가량 유지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선물 쪽을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선물과 미니 선물 보이시죠? 여기 봤을 때 외국인 미니 선물 1283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6월 둘째 주에 만기가 끝나면서 이제 매도 포탄이 해소가 됐죠. 이제 막판에 크게 누르진 않고 그냥 상승을 좀 억제하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덜 오르게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그래도 이득이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좀 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득을 조금 보고 나간 상태고 이제 그 매도에 대한 선물 매도가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오히려 이제는 선물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선물은 6천억 가량 누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물 미니 선물 합쳐서 거의 한 이제 7천억대 상방 포지션이다라는 점 증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늘 말씀드린다면 제가 개인이 좀 나가야지 지수는 오른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제 개인이 이제 드디어 좀 나가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사더니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과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외국인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일단 선물 6월 둘째 주 목요일 지나서부터는 좀 비중을 제가 올리라는 의견을 드렸고 물론 그 전에도 좀 올리긴 했었죠. 이제 코스피가 21선 회복해서 조금 한 50% 정도로 투자 비중 올린 상태에서 지금은 투자 비중 80%, 현금 20% 정도로 운영 카페에서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약간 대형주로 매기가 옮겨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도 증시 여건이 개선되면 일부 종목들은 좀 오를 수 있겠죠. 물론 뭐 아직 안심하기 이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금 외국인 동향인데요. 이제 일자별 코스피 이제 한 이틀 정도 매수하면서 오르고 선물이 좀 긍정적으로 반했죠. 근데 이제 뭐 다시 매도 전환한다거나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가 이어지는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증권 업종을 보게 되면은 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이가 나쁘지가 않아서
외국인들이 조금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미룰 수 있는데 또 대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나 또 다우나스닥 뭐 대외 변수가 있는데 일단 다우나스닥도 약간은 추가 상승권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증시 여건이 나아지는 중에 있고 국내 증시 뭐 국내 채권 동향 역시 외국인 양호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선물은 이제 일단 순매수 전환돼서 선물은 이제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현물 현물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대로 향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더 추가로 매수가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업종에 집중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 따라서 업종별로 조금 외국인 순매수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체크해서 이제 분기별 실적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목별로 보는 게 있긴 한데요. 요거 HTS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를 지금 1년 단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쭉 가서 2018년 6월로 마치고 6월 19일로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뭐 개인도 볼 수 있고 외국인도 볼 수 있고 기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으로 맞추고 어떤 게 가장 순매수가 들어왔나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기아차가 굉장히 거셌죠. 기아차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대림사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추이를 여러분 주식건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증권주가 또 좀 일부 있죠. 음, 대한항공 개인적으로는 조금 글쎄요 외국인들이 왜 살까 싶긴 한데 기아차 순매수인데 현대차는 1년 단위로는 매도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장단기 외국인 추이를 종목별로 좀 꿰차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석은 아니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업종 분석이랑 그건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차트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선 넘을 때 조금 늘렸었죠. 이게 여기 21선이 그냥 누런 게 그거 넘을 때 조금 늘렸었는데 지금 21선은 넘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61선하고 121선이 요즘에서 겹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저항이 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눌린 후에 뚫을지 아니면은 바로 뚫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뚫게 되면은 좀 더 추가 상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때 손절을 했었고 그죠? 기억나시죠? 유튜브 요때 손절 의견 드렸고 요때 사실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0에서 회복할 때 많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늘렸어요. 제가 한 50, 투자 비중 50% 정도로 늘린 후에 왜냐하면 선물 동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다시 분할로 해서 현재는 80% 투자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20일상은 여기 뚫게 되면 이제 100% 투자 비중으로 올리겠죠. 방금 보여드린 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선을 지켜냈어요. 그죠? 강한 선이기 때문에 지켜냈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근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작년에 워낙 호황이어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지만 뭐 적자전환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뭐 안 좋아지는 업종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1분기 들어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좋아지고 그 외국인들은 기아차가 이렇게 좋아질 걸 알고 미리 들어온 거겠죠. 향후에 어떤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가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화해에 제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론 같은 종목은 더 올랐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이미 읽었고요. 향후 1분기 실적과 더불어 더 자세한 분석은 또 나중에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